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뭐든 복잡한 거 좋아하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단순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이른바 미니멀리즘이 대세입니다. 바로 이 미니멀리즘이 보험업계에도 밀려드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과의 상담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보험을 없앤다거나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 보장을 축소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마련해본 오늘의 주제, 보장 분석 특집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증권들 살펴보시고요. 어떤 보장 내용들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상담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보험극장으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합니다. 집 청소하기 딱 좋은 날씨. 대청소를 시작하는지 거실이 어수선합니다. 최근에 입는 거 못 봤고. 어디 보자. 그래, 이것도 버려야겠네. 아유. 최근 유행이라는 미니멀리즘에 푹 빠진 유행자씨. 또 버릴 거 없나?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싹 치우겠다며 팔 걷어붙이고 나서더니 눈에 거슬리는 것들 모두 분리수거 행입니다. 아니 지금 이걸 다 이렇게 꺼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안 쓰는 건 다 버리고 심플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자, 봐요. 잠옷, 주말용, 출근용. 당신 옷 이거 세 버리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걸 다 버린다고요? 그래. 미니멀리즘 몰라요? 미니멀리즘. 남편 부실남 씨는 영문도 모르고 집안 살림 줄이기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미니멀리즘도 좋지만 어째 날이 갈수록 회행해지는 집안. 춥다 추워. 너 줄일 거 없나? 이제 그만 좀 주죠. 이 나가는 지출도 좀 더 줄이고 싶단 말이야. 이번 기회에 보험도 싹 다 정리해봐야 되겠다. 그래, 그러자. 우리 이제 나이 들어서 아플 일만 남았는데 보험은 그냥 둡시다. 남편의 만류에도 유행자 씨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몰래 일을 더 벌이고 맙니다. 그 실비 보험만 남기고 다 해지해주세요. 일단 해지를 외치고 보는 유행자 씨. 네.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보험을 정리할 때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 금액을 무리해서 가입한 보험을 형편에 맞게 줄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장 내용이나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장 분석을 거쳐야 필요한 보장을 놓치지 않고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항목을 체크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이 아직도 남았는지 오늘도 아내의 미니멀리즘 실천에 반강제로 동원된 부실남 씨. 아유 진짜 맨날 이렇게 버려대세요. 응? 집안에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겠네. 잠시 분리수거하러 나왔을 뿐인데 몸은 으슬으슬, 가슴이 좀 답답하다 싶더니 부실남 씨 가슴을 쥐고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결국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된 부실남 씨. 큰일 날 뻔했다는데 그래도 빨리 병원에 와서 다행이에요. 근데 여보, 나 사실 보험 해지했어. 보험을 정리했다고? 무엇보다 안정이 필요한 남편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 또 남아있었네요. 수술 친구라 진정히 하자. 아니 앞으로 또 수술 받아야 될 일이 많다던데. 맞다, 수술비 특약. 여보, 뭐 수술비 특약 들어오는 거 있지 않나? 왜 수술할 때마다 따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여보, 실비 보험 빼고는 특약이든 뭐든 다 해지했어요. 여보!
보험을 아예 해지하거나 특약 자체를 삭제하면 부실남 씨와 같이 필요할 때 보장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입하는 기간을 줄여서 전체적인 보험료 납입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중요한 보장 내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보장 금액이 적은 불필요한 특약만 삭제해도 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줄이고 다 버리면 뭐하나? 이젠 빚이 쌓이게 생겼는데. 보험 줄이기 전에 보장 분석 먼저 꼭 기억하세요. 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뭐 보험에도 너무 가볍게 또 너무 단순하게 이 미니멀리즘을 실천을 했다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유행자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그 보험업계에도 이런 추세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뭐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보험에도 미니멀리즘의 흐름이 밀려 들어오고 있죠. 네. 미니멀리즘 뭔가요? 간결하고 단순하고 쉽고 이런 것들인데 네네. 그래서 비대면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세요. 전화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가입들 하시는데 이 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그 현재 가입하고 있는 네. 보험에 대한 보장을 이제 축소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입을 했다가 뭐 5천만 원을 이렇게 보장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암진단비 5천만 원 가입을 했다가 3천만 원으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진단비나 보장을 줄이는 것을 이제 감액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런 이제 보장을 줄여서 보험료를 낮추려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액을 통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은 사실 이제 보험의 보장을 무턱대고 이렇게 줄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항상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네. 사실은 이제 그 필요 없는 거는 없애고 필요하더라도 좀 지나치면 좀 줄이고, 이게 미니멀리즘인데 네네. 제 주변에도 미니멀리즘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대체 뭘 없애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아. 또 줄이더라도 뭘 줄이고 줄이면 대체 얼마나 줄여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막상 줄여놓고 보니까 필요해서 다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맞아요. 이래서는 포기했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험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아무리 정보를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막상 보험료 줄이려고 봤더니 뭘 없애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뭘 줄여야 되고 얼만큼 줄여야 되는지도 사실은 좀 알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걸 줄이다 보면, 오늘 보험극장에도 나왔잖아요. 막상 줄여놓고 보니까 나중에 보장받을 때 제대로 보장을 못 받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사실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이 미니멀리즘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행자 씨도 굉장히 최소한의 보험만 남겨놨다가 지금 큰 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인데, 실제로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나요? 네, 많이 흔히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예. 제 주변에는 예전에 건강을 맹신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철인 3종 경기를 매년 나가실 정도로 오.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어느 날 아내분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시고 네. 나는 건강하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보험료도 많이 부담이 돼. 이러시면서 건강보험, 종신보험, 뭐 암보험, 심지어 실손보험까지 다 해지를 하신 겁니다. 예. 네, 현재는 협심증으로 쓰러지셔서 보험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보험을 줄이다 보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보장 범위를 늘려야 되는 시기가 또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 생기는 사례도 있어요. 네네. 방송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뇌혈관 질환. 이분이 갖고 계신 게 뇌출혈 진단비였어요. 네. 그래서 뇌졸중으로 이렇게 영역을 한 단계 넓혀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기존의 뇌출혈 진단비 보험을 유지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분한테 뇌경색이라는 진단명이 내려집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보험금도 못 받으셨지만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 하면,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에 증권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아, 나는 보험금을 못 받는구나. 그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신 거죠. 아하. 그런 상황이 저희가 봤을 때는 더 안타까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무작정 없애면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저희 보험 사용 설명에서 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아예 그냥 가능한 이제 보험료를 좀 낮추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험극장의 유행자시 같이 이제 보장을 못 받는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좀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실 때 네. 좀 신중하게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요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장 분석 없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보장 분석을 제대로 받지 않고 가입을 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이 보장 분석이라는 것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 가입하는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가입자의 경제력, 직업 및 환경 요소, 가족력, 그리고 이제 은퇴 기간까지도 고려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보험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장 분석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네네. 보험은 뭘까요? 보험이요. 내용이 많긴 한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 역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네. 훌륭한 답변인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확률과 비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이제 감기하고 암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 네네. 암하고 감기하고 어떤 게 걸릴 확률이 높죠? 당연히 감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보험을 감기 관련된 보험을 들어놓으면 당연히 보험금 받을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네요. 자주 받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감기보험 가입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데 예. 암보험은 누구든지 하나씩 다 갖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면 사실 그 부분은 보험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암처럼 감기보다 발병할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도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고가 동일한 확률로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보장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개인이 전부 다 다른 사고에 다른 확률로 노출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이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보장 분석 특집으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장 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럴 때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죠?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네. 즉 내가 앞으로 경제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따져 보셔야 돼요. 이제 보험은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보장을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내야 해주겠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을 하다가 중간에 내가 못 내면 보험은 실효가 되고 보장을 더 이상 못 받는 거거든요. 네네네.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 그리고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의 보장 크기 범위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상품을 납입을 끝까지 맞출 수가 있는가, 내가 일을 하는 기간이 그 납입 기간 내인가, 요것이 아닌가,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지금 증권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 예. 열어보시고 내가 지금 앞으로 경제 활동을 몇 년 더 할 건데 내가 납입하는 그 보험들의 납입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뭐 일단 보장 분석만 받으면 다 된다. 이건가요? 아니, 왜냐면 잘못된 보장 분석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상담해드린 시청자분도 생각이 나는데요. 4인 가족이셨는데 이분은 보험이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보험료를 정해놓고 보장을 맞춰달라고 하신 거죠. 네. 근데 보험은 보험료의 보장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보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험료의 보장을 맞추다 보면 잘못되는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갱신형 보험 얘기가 나왔죠. 네네. 갱신형 보험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그 갱신 예시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료가 앞으로 얼마가 될 수도 있다. 네네네. 근데 그것을 너무 맹신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예. 확정된 게 아니라 그건 예시표. 어디까지나 예시표이기 때문에 내가 훗날 갱신되는 보험료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획 세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보장 분석이 좀 현명하게 잘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죠. 자, 보험료를 어마어마하게 내신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의 진단비 액수를 너무 과도하게 네.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만큼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이만큼씩 하셨는가 여쭤보니까 돌아온 대답은 황당하게도 네. 남들도 이만큼 하니까였어요. 아하. 그 보험은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연령, 직업, 병력, 가족력, 뭐 경제력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된다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 기존 보험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은행 단기 적금. 아하. 예. 보험료를 내느라 적금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전문가들은 어때요?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조금 희열도 느끼고 네. 보람도 느끼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또 중독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기존에 갖고 있던 보장을 잘 분석해서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사실 보장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분야인데 그렇죠. 저희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나 보험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 이분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까, 이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잘 만들어 드리는 것도 보장 분석의 아주 큰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다른 전문가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각각 개개인별로 이제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드리니까 가입하신 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 지나서 어쩌다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예. 저 그때 뭐 가입했죠? 물어보면 제가 대답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억 다 못하거든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예. 전산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사실 이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기억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 꼭 필요한 보험 뭐 이런 것들을 더 다르게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주로 추천하는 어떤 보험의 순서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물론 모든 경우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순서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 가족 구성원별로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이라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가장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망 보장을 권해드리고요. 주부님들은 의외로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비 위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녀분들이라면 어린이 보험을 추천해 드리고 네. 어르신분들은 질병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예. 넘어졌어.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이 다쳤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또 상해 보험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험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은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냥 실손보험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연령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는 사회 어떤 경제 활동을 하시는 처음 시기죠.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면 아이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손보험과 진단비 그리고 자녀가 어리다면 정기보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0대는 소득 상승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 액수를 올리셔야 되고 50대 역시도 소득 상승기 그러니까 진단비 역시 올리시면 되는데 소득이 상승을 하는데 상속세를 염려할 정도로 상승이 되신다고 하면 사망보험 이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60대
60대가 시작이 되고 이제 고령으로 접어드시게 되면 실손보험을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기간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보험료가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진단비를 소액 추가하시고 그리고 실손보험을 없을 때를 대비한 수술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서서 지금 뭐 가족 구성원별 그리고 연령대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별로 이제 좀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아무리 못해도 이 보험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을 먼저 가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 이제 건강보험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건강보험에는 뭐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기타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이라고 한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뭐 사망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 이런 정도를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 다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연금이라든지 저축보험 이런 부분들을 가입을 하시면은 이런 순으로 가입을 해 두시면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보장 분석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된 보장 분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상담 전화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우선순위 좀 정해주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험을 정리를 해야 될 때 또 순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가지 정도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첫 번째는 가정 어떤 경제를 흔들릴 정도로 과도하게 큰 보험금. 네. 그래서 보험료가 높은 상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장 영역이 좁은 상품.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이 끝났는데 보험료를 더 내야 돼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기간 이후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긴 상품. 아.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사실 저는 시청자님들 이거 혼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네, 예. 혼자 안 하셨으면 힘들게 좋겠는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 예. 미니멀리즘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할 때 사실 나 샴푸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샴푸 없애면 사실 나중에 필요하면 샴푸 정도는 사면 돼요. 네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미니멀리즘 하겠답시고 내가 100평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12평짜리로 집을 옮겨버리면 관련된 그 집안에 있던 가재도구 싹 다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12평짜리 살다가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이거 좀 필요한 것 좀 가재도구 좀 사야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부터 다시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줄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줄이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주 기본이 되는 보험을 정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리모델링을 할 때 처음부터 다시 아예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좀 줄이는 게 좀 위험하니까 혼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장 분석할 때 이것만은 주의하라. 예, 주의점이나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저는 시청자 상담을 나갔는데 네. 시청자분이 공책을 한 권 들고 오셨더라고요. 공책이요? 네, 그래서 저도 어. 궁금해서 예. 한번 살펴봤는데 네. 예, 제가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가입은 하셨는데 좀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비교하시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 분들과 한번 상의하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도 모르는 부분이나 비교가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예.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장 분석을 진행하고 나서 네,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좀 보험료 좀 싸게, 보험료 좀 저렴하게 낮춰달라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무작정 낮추게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필요한 보장이나 그리고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잘 준비를 해두셔서 나중에 정말 보험금만으로도 다 해결하고 오히려 남아서 생활비까지도 부족하지 않게 좀 보험 혜택을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보험료에만 집중하시지 마라. 네, 많은 분들이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또 예. 상황에 맞게끔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계약자의 상황과 피보험자의 상황과 맞게끔. 근데
이 상황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생각을 조금 하시기 귀찮아서 네. 그냥 넘어가시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게 되면은 나의 것보다 많이 가입할 수도 네. 있고요. 아니면 적게 가입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을 늘렸다가 해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닥쳤는데 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보험 사용 설명서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런 상황이 없게끔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겠죠. 네. 영화 범죄도시 보면요. 네네. 이런 대사가 나와요. 혼자야. 응, 아직 그래, 싱글이야. 싱글이야. 그렇죠. 예. 이게 완전히 의사소통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혼자 온 거야? 이러고 물어봤는데 나 아직 여자친구 없어.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저는 시청자님들께서 보험 가입하시는 게 이렇게 가입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청자님들의 개개인의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전달받아서 그에 딱 맞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들은 거죠. 그냥 이거면 돼. 이거 하나면 다 돼. 이런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셨거나 아니면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이거 신상품인데 새로 나왔어. 아주 좋은 거야. 사인 하나에. 뭐 이런 형태로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보험은 좋은 상품, 나쁜 상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보장 분석 잘 하셔서 시청자님들 몸에 꼭 맞는 맞춤업 같은 그런 보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각자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는 보험들을 찾기 위해서 정확한 보장 분석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직 제대로 된 이 보장 분석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도움 언제든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 응답하라 보험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네네.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셨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집 대출금을 좀 상환을 했거든요. 아, 예. 예. 축하드립니다. 상환이라니까 행복하네요. 예. 네. 처음엔 큰 산을 넘는 기분이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서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하니까 이게 끝이 나긴 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여윳돈이 좀 생기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 고민이 들어서 신청을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반가운 사연인 게 그 상담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이 뭐 보험료가 비싸서 정리한다, 맞아요. 없애달라, 줄여달라, 돈이 안 모인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여윳돈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활용을 잘해볼까라는 사연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가족 전체의 보험 증권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 배우자님과 나이 차이가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남편 그 배우자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신가요? 남편은 그 화물차 운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애 키우느라 저는 그 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됐거든요. 예. 네,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님 보험 중에 그 CI 보험이 있거든요. 혹시 네. 그 CI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셔서 이제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이게 진단비가 크게 나온다 해서 가입을 해놨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님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해드릴 텐데 리모델링 하실 때 가장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 아이가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남편의 그 종신보험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대출 상환이 끝나면서 생긴 여유자금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보험과 은행 쪽으로 저축으로 나눠서 활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말씀하신 내용들 좀 잘 반영해서 리모델링 좀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보험증권의 그 보장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시청자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그 배우자님, 남편분부터 보험을 살펴보면은, CI 보험에, 그리고 운전자 보험, 실비 보험, 그리고 2대 진단비,
종신보험 이렇게 총 5가지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장 범위가 좀 굉장히 좁습니다.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니까요. 그리고 2대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보장 기간이 최대가 8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80세 이후로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살펴보니 암 진단비도 좀 부족한 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분 보험을 살펴보면은 그 3대 진단비 보험, 그리고 실비 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변액보험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내분의 보험 중에서는 좀 변액보험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확인되고요. 그리고 자녀분이 2분 있는데 각각 3대 진단비 보험과 실비 보험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실비 보험도 그 이제 최대 만기가 3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대 진단비라고 하지만 그 2대 진단비가 뇌 쪽과 심장 쪽 진단비에 대해서도 범위가 좀 좁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좀 보완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문제점을 쭉 짚어주셨으니까 예.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한번 보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 CI 보험을 가입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장 범위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CI 보험을 정리를 하고 물론 지금 기존에 2대 진단비 갖고 계신 보험이 만기가 짧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장 범위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그대로 살려둔 채로 CI 보험만 정리하고 여기에 암보험을 좀 추가로 하는 형태로 해봤고요. 비용이 남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남편분의 종신보험을 이렇게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액보험이 가장 크게 문제가 돼서 변액보험은 이제 관리를 못하고 계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관리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상품 유지하시면 안 되거든요. 변액보험 정리를 하시고 이제 일정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3대 진단비 같은 경우 보장 범위가 혈관,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관련돼서 보장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2대 진단비 추가를 해드렸고 실비가 기존의 보장 기간은 굉장히 짧은데 네. 통합보험에 추가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2만 원으로 비쌌어요. 이걸 그냥 단독 실비로 바꾸니까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 5천 원짜리 실손으로 바뀐 거죠. 네네. 전체적인 보험료를 보면 사실 기존 보험료에 비해서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남편분의 종신보험과 시청자님의 연금보험을 추가를 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그 상환을 다 끝내고 네. 이걸 어떻게 자금을 활용해야 될까 물어보셨으니까 그 부분이 추가돼서 좀 오른 거고요. 보장성 보험 관련돼서는 보험료가 오히려 좀 내려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그리고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의 주인공 만나볼 차례죠. 어떤 분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보험 사용 설명서는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와, 일하는 남자는 늘 멋있습니다. 매 눈으로 차 안을 살피는 이 남자. 물량에 첫눈에 카리스마가 뿜뿜. 오늘 보험 사용 설명서의 주인공 차수리 전문가 전람은 씨입니다. 뭐가 좀 보이십니까, 쌤님? 516, 냉각수류 이런 거 새는 데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차는 딱 뒀을 때 지금 우선 언더카바라고 하는 데서 묻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 차는 많이 샌데 뜻이겠죠. 이게 포도주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속기 오일 색깔은 양호한 편이네요. 문제가 또 있나요? 수명은 됐는데 얘가 지금 애자가 새기 때문에 교환하셔야 된다. 애자가 이렇게 차이 나죠. 그죠? 제일 먼저 어떤 거를 정비를 받아야 될까요? 이제 자동차는 대개 신차 사시면 맨 먼저 하시는 건 엔진 오일, 내연 교환 같은 건 엔진 오일 교환하시는 거죠. 우리 고객님들은 알기는 10,000km의 오일 교환하고 갈고 계시거든요. 근데 10,000km가 매뉴얼은 맞지만 개어스가 길은 많은 게 아니라 6개월이 넘어버리면 그 오일이 수명이 다 되는 거거든요. 엔진 오일을 연 2회에서 3회는 무조건 바꾸셔야 되고 최소한 5,000에서 갈아주셔야 자동차 엔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고장난 차 내부처럼 늘 챙길 게 많다는 의뢰인.
안전사고죠, 항상. 저희 같은 데는 항상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조건을 항상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는 게 최고가 걱정거리이고요. 혹시 또, 제가 이제 자동차 입출차할 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때 혹시, 간접적으로 추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그가 나타납니다. 보험 리모델링 잘하는 남기현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네. 보험전문가 남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선물이 있는데. 장갑. 왜? 카이센터 오셨는데 뭔가 한번 전기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맨손을 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아니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거 있으셔야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차수리 전문가가 공개하는 타이어 관리 팁. 마모도를 보려는 거예요. 마모도. 마모도 보는데 이게 삿갓이 보이면 이렇게 보이면 마모가 다 된 거고 안 보이면 더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넣었을 때 삿갓이 보이는지 꼭 확인하세요. 풍선에 바람 많이면 터지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터지지 않을 정도 적정 공기압이 얼마냐? 이게 여기에 최대가 44까지 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타이어는 적정 공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서 80% 정도가 최고 적정 공기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 다 자동 기계이기 때문에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저기 아까 전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뭐 이건 쉬워 보이는데요. 이건 됐고 다른 거 해보세요. 네. 이거 맞췄으니까. 다른 앞쪽으로 한번 갈까요? 겁주시면 안 돼요. 썰지 말고 잘하세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러다 남의 차 고장 내는 건 아닌가 몰라. 잘해야 돼야 잘. 이제 차 망가뜨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또 뭐 홀수 같은 거 있잖아요. 얇은 홀수 같은 거 꽂아도 돼요. 차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좋아진다. 오래 탈 수 있다. 관리를 잘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보험 같은 경우는 10억까지 보장을 나오고 네. 어마어마하게 보험이 되실 것 같은데. 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그리고 직원이 최우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이 있어야 제가 기업체를 운영하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지만 해서 직원은 개인적으로 복지를 신경을 많이 쓰고 혹시 다쳤을 때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집에서 가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처자식이 먹고 살릴 수 있는 어떤 기본 보장, 기존 어떤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 혹시 후유장애 이런 거를 제가 좀 신경 써서 보험을 들어야죠. 하자면 2차적으로 과연 의뢰인에게 어떤 보험 처방이 내려질지 보험의 재구성을 통해 살펴볼까요? 의뢰인 전라문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본인의 보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보험까지 챙길 정도로 상해에 대한 불안감이 큰 전라문 씨. 그는 3가지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2002년도 2월에 가입한 상해 보험은 상해 치료와 수술비 특약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건강보험은 질병과 상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장으로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건 혈관질환 중 보험금 지급 확률이 낮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준비되어 있었고, 종신보험에 탑재된 수술비 특약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만 수령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전라문 씨의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신보험은 20년 납기 중에 이미 15년 이상을 납입했기 때문에 감액 완납을 제한합니다. 또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은 유지하되 부족한 수술비 보완을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을 추천. 그 안에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설정했습니다. 전라문 씨가 가입할 새로운 건강보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을 비롯해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했고요. 또 한국인이 많이 하는 34대 수술과 기존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술비를 중복 보장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납입 면제 기능을 통해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을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람은 씨는 기존에 납입하던 33만 원대의 보험료를 27만 원대로 줄이고 50대 후반의 나이에 꼭 필요한 혈관질환 보장까지 폭넓게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인상이 아주 좋으신 카센터 사장님 만나봤습니다. 이 카센터라는 장소의 특성상 크고 작은 이 상해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곳이잖아요. 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질병부터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을 다 챙겨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쪽집게 박사 이무섭 전문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첫 방송 나가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죠. 자, 오늘도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보험 상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보험 상식 알기 쉽게 콕콕 집어드리는 보험 쪽집게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치매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요새 어머니들 뜨고 있는 치매보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대형 보험사들로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을 앞다퉈 판매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잘 팔려서입니다. 잘 팔려서.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데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매도 마찬가지 경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나는 국지전이 아니고 장기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보험이 중요한 이유고 치매보험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판매가 되는데 과연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보험에 관련돼서 일단 오늘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도치매. 경도치매 같은 경우는 단어 그대로 가벼울 경자를 쓰는데 치매 증상 중에서 가벼운 증상 정도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일상생활로 간단히 예를 들면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깜빡거리시는 경우 이 정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에 나와 있는 경도치매의 증상 같은 경우는 CDR 척도로 치매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보험회사에서는 약간의 사용을 하는데요. CDR 척도 1.1 경우가 경도치매, 중증치매 같은 경우는 CDR 척도 3점이 나와야만 지급이 됩니다. 경도치매 진단비부터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치매보다는 이전 단계인 경도치매에서도 진단비가 지급이 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걱정하시는 시청자님들 계실 것 같아요. 경도치매 진단비를 준비를 했는데 치매란 것이 호전이 되지 않고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악화가 되어서 중증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경도치매만 판매되는 상품은 찾기 힘들고 경도치매와 중증치매가 같이 섞여서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도치매 진단비를 먼저 지급을 받으셨다고 해서 이후 악화되었을 때 중증치매 진단비를 못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증치매 진단비 특약도 남아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점사항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도치매 진단비, 다른 것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경도치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쉽고 재미있게 보험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도 보험에 대한 알찬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꾸며집니다. 이해하기 쉬운 실제 사례들과 더불어서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알찬 비법이 많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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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